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천천히 분석을 해드리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종목을 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셔도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와이즈인베스트 신기현 대표 나오셨고요.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이번 시간도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문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광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태광을 21,75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문자 주신 부분 종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신기현 대표께 먼저 드릴까요? 예. 네, 우선 태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최근 들어서 좀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물론 12,000원대에서 주가가 한 26,000원대까지 급등하는 흐름 보이면서 실적 기대주로서 좀 작용을 해줬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은 이 상승 추세가 조금 꺾인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계 업종 내에서도 이 피팅 업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태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역시나 글로벌 경기가 호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의미 있는 실적 기대감을 나오기에는 조금은 좀 힘에 붙일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태광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점 매수가 부분 소폭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단기 목표가 잡아달라고 하셨어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좀 짧게 잡으신다고 한다면 한 22,500원 정도, 즉 지금 가격대 부분에서는 조금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급등 이후에 조금은 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 만약에 행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무래도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좀 부진한 그런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기계업종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태광에 혼자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좀 부재한 상황인 만큼 지금 시점은 좀 매도 관점 한 22,500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물량을 다 줄이시는 전략으로서 태광에 대해서는 지금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익 실현 는 아니고 하여튼 매수가 부근에서 잘라내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다우기술 보겠습니다. 다우기술은 7022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다우기술을 16,50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요. 이 종목은 하창봉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전통적인 IT 종목이었죠. IT 종목이었는데 최근 같은 흐름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 SNS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다우기술 상승 가장 IT 쪽에서 오래된 기업이라 지금 미리 말씀드리겠고 한 7개 정도 계열사가 있죠. 우리 가장 많이 알는 증권사 키움증권도 이쪽 계열이고 다우데이터라든지 이토마토 방송, 이토마토, 인큐브테크 이런 거 있습니다. 또 전자복권 쪽도 하고 있는데 최근 올라간 거는 사실 회사 본인의 색깔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2008년도 오바마 정부도 사실 SNS 선거 운동을 통해서 큰 효과를 봤었는데 올해도 헌재에서 한정위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SNS를 통한 어떤 선거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테마가 강하게 불었었다 말씀드리겠고 사실 지금 현재 펀더멘탈은 조금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다우기술은 한 매출 1,700억에 영업이익 한 160억 정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만 봤을 때는 한 12,000원이 자기 자리인데 어쨌든 테마 일풍 좀 불었다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틀째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좀 살펴드리겠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오늘 그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사실 금감원 어떤 감독 역할 때문에 상당히 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는 이번 주는 최소한 조금 수그러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겠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1월 달에 접어들어서 확연하게 인맥이라든지 저출산 고령화보다는 오히려 SNS가 가장 강력한 대선 테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면 보통 트래픽이라 그럽니다. 트래픽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SNS를 통한 어떤 그 선거 활동 자체는 실적이라도 조금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대선 관련 테마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략적으로는 최소한 이번 주 오늘 수요일입니다만 이번 주까지는 가격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체크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만약에 지금 16,000 이상 물리신 분이라면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 그리고 한 번 더 지켜보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우기술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코스맥스 보겠습니다. 코스맥스 매수를 하신 분은요. 17,600원에 100%를 실으셨다고 하는데요. 전망 알고 싶고 목표가, 손절가, 대응책도 함께 좀 알려주십시오. 0127님의 종목입니다.
하창봉 팀장님께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코스맥스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이분께서는 매수해라 이 가격보단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사시기는 했거든요. 신기한 전문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중국발 모멘텀이 작용해준다고 한다면 상승 탄력도는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이 국내에서는 설 연휴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춘절 연휴인데 뭐 그러한 상황에 따라가서 코스맥스의 상승 탄력도는 지속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내 성장성적인 부분 측면에서 상당히 좀 양호한 측면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좀 강한 종목군으로 투자 심리가 쏠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국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코스맥스에 대해서는 단기 상승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역시나 매수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19,000원대까지 해서는 그 어느 정도 고점 다시 한번 전고점 부분에서는 팔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화장품 업체에 대한 불안감도 나오고 있지만 안정적인 실적 기반이 좀 그래도 가능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뭐 코스맥스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하락보다는 급등 이후에 재차 상승 랠리 즉 19,000원대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코스맥스에 이어서 이번에 영원무역 봐드릴 텐데요. 영원무역은 28,2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앞으로의 전망,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339 하나님의 종목이고요. 예, 영원무역 같은 경우는 우리 중딩 고딩 때 또 다른 교복이죠. 사실 뭐 노스페이스 그러면은 뭐 하도 이제 많이 이야기해서 저도 이제 입에 닳도록 그만하고 싶은데 최근에 또 9시 MBC 뉴스에서도 왜 이렇게 영원무역 노스페이스에 열광하나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영원무역은 그런 거를 대표적인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OEM 쪽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제작 판매하고 나서부터 그런 흐름 자체가 최근 3년 이상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어떤 시장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단기 주가 조정 국면에 들어갔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투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내수주들은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살펴본 코스맥스와 마찬가지로 좋긴 좋은데 시장 분위기 따라 시세라는 것이 쭉 가다가 조금 쉬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지금 현재 제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라든지 수급적으로는 약간은 저항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조금 예상된다. 그런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준에서 다시 3만 원으로 넘어설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된다. 거래량도 좀 감소하고 차트를 본다 그래도 오늘도 21선 28,000원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매물 공백에 들어갔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면서 하지만 뭐 던지라 손절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그냥 결론적으로는 보유를 하시는데 재상승 탄력성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이다 그렇게 보시고 추가 매수라든지 내려올 때 물타기는 어느 정도 좀 안 좋다. 일단은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영원무역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013-3366-0110번 통해서 들어온 종목 봐드릴 텐데요. 현대 EP 봐드릴게요. 6,740원에 비중 30% 있으시고요. 진단해 주십시오. 884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현대 EP를 6,700원에 샀고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5,600원이네요. 네, 우선 현대 EP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그러한 성장성 및 어느 정도 시장의 관심이 높아져야지만이 동반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특히나 기아차가 좀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큰 그러한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현대 EP 같은 자동차 부품주 특히나 이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적 전망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대 EP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에 실적 개선 기대주로 상당히 그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종목군들의 상승 모멘텀은 조금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0.8% 하락 흐름 보이면서 5,620원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좀 높게 잡으신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한 7,000원대 돌파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더 뭐 단기적인 성향으로 이 종목을 들고 가셨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매수가 부분에서 좀 그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지만은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 한 7,0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한 2개월 정도의 그러한 기간만 잡아주신다라고 한다면은 현대 EP 같은 종목군들은 빠르게 상승 탄력도가 높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 손절이라든가 매도 관점 대응 말고 수익 보고 나오는 관점에서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전략으로서 한번 매매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삼성중공업 봐드릴 텐데요. 삼성중공업이 최근 이틀 동안 한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장 강세인데요. 29,000원에 10% 갖고 계시다고요. 838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될 만한 종목입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가져가셔야죠. 사실 뭐 물려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28만 원에 사신 분보다는 오히려 35만 원, 40만 원에 물려있신 분이 많을 건데 조선주가 왜 이번 주에 올라올까요? 상당히 우리 거꾸로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그 큰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미국의 어떤 이란 제재에 관련해서 중동발 리스크입니다. 유가죠. 실제적으로 유가가 실제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든 해양 플랜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크게 조선주라든지 태양광 업종,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한다 말씀드리겠고, 조선업황 같은 경우는 작년도 안 좋았습니다는 가장 안 좋은 거는 이제 그 유럽발 경색 때문에 선박금융이라 그러죠. 선박금융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그리고 상선 자체도 좀 위축될 수 있다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기관 보고서 본다 그래도 조선업황은 크게 양극화 구도로 이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극화라는 거는 해양 플랜트 부분하고 상선 부분, 그리고 국내로 대변되는 조선사 빅3, 국내 대형 조선사하고 중국으로 대변되는 중저가 대형사, 이렇게 양극화로 나온다 말씀드리겠는데, 삼성중공업이 올해 이제 2012년도 수주 목표를 냈죠. 125억 달러를 하겠다. 근데 삼성중공업 수주 쪽으로 딱 뚜껑을 열어보면 해양 쪽이 한 90 정도, 그리고 상선 쪽이 35%입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상선 쪽은 어차피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올해 좀 부진할 것이다 보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가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현재 지금 삼성중공업의 최근 일주일의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단기적인 반등 모멘텀이었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뭐 장기 투자 하신다 그러든 단기 투자 하신다 그러든 주가는 좀 보유하라 말씀드리겠고, 상당히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실제적으로 글쎄요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별 동향을 잠깐 보니까 역시나 최근에 그 제가 좀 확대해서 보겠는데,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왔죠. 최근 3일날 기관에서는 43만 주, 30만 주, 34만 주 나왔는데, 기관 쪽에서는 보험이나 투신, 그리고 기금 쪽의 매수가 조금 주목된다고 미리 말씀드리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보유하시고, 중장기 롱텀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40만 원까지 목표가 잡기는 조금 무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말씀해 주셨잖아요. 4만 원 말씀을 하신 건가요? 4만 원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40만 4만 원이라 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중공업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또 바로 이어서 부품주 중에서 현대모비스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33만 원에 비중 30% 들고 계시다고요. 4개월째 가지고 있는데요. 매도 시점이 알고 싶습니다. 562 하나번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나 그 좀 더 기다리신다고 한다면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주가가 28만 원대에서 32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역시나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12월 20일부터 한 2거래를 제외하고 그 2거래일도 매도량이 상당히 작은 그런 모습 보이면서 매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고, 외국인이 이렇게 사주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기관까지도 점차적으로 좀 동반 매수세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 30, 지금 가격대에서 28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을 때가 실정학과 우려감이 나왔던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그런 우려감이 점차적으로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수급 개선 및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점 해소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승 랠리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한 34만 5천 원대에 대한 목표가를 잡아주시고, 이 가격대 온다라고 한다면 한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줄여주시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좀 더 끌고 가셔갖고 한 36만 원대에서 파시는 전략으로서 목표가 설정 한 두 군데로 나누어서 좀 제시해 드리면서, 이 종목은 역시나 수익 보고 나오는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베스트 종목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통로입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셔도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 SDI 문의 들어와 있고요. 15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비중은 적지 않으셨고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그 매수 시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3609님께서 보내셨어요. 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왜 내려가냐 하면은 4분기 지금 1, 4분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죠. 사실 지나온 실적입니다만은 실적 발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SDI 4분기 실적이 뭐 2차 전지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예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증권사 컨센서스 나오는 것도 4분기만 놓고 봤을 때가 한 매출이 한 1조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물론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 시장 컨센서스가 대략적으로 40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2차 전지 쪽에서 그렇게 뭐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는 가지만은 SDI는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차거래의 어떤 특성이라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좀 전방 업황, 솔직히 IT 업황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장밋빛을 줄 수는 없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확인해야 되는 게 관점이 있기 때문에, 뭐 삼성 SDI 스마트폰 제외하고 나면 기타적인 IT 부분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사실 뭐 1분기는 대부분 다 바닥이라고 증권사가 말은 많이 합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볼 때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지금 보니까 요거는 역시나 조금 기관들이 한 5일 연속 팔면서 매도 우위에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테크니컬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어차피 매수 시점을 보시기 때문에 약간 수급적으로는 기관 매도세 진정되는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는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위에서 계속 그 이평선이 몰려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그림이다. 그랬을 땐 제가 생각할 때는 주봉으로 같이 본다 했을 때 최소한 주봉선이 위치하고 있는 한 12만 5천 원 정도에서부터만 조심스러운 분할 매수를 권한다. 그리고 그 가격이 온다 그래도 기관의 매도세가 진정되는지를 같이 체크하면서 가격과 수급을 같이 보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12만 5천 원 선 추가 매수하라고 했으니까 주가가 그 가격대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볼 종목은 클로넷입니다. 클로넷을 4,660원에 20%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이제 향후에 전망 알고 싶으시다고 2550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네, 우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라고 말씀드리면 펀더멘탈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클라우드 컴퓨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클로넷에 대한 접근은 클라우드 컴퓨터 부분이 아닌 역시나 대선 관련 테마로 조금 접근하시는 그런 그 모습이 좀 강하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클라우드 컴퓨터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다우 기술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대선 관련된 테마로 만약에 접근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을 끌고 가기에는 조금은 좀 힘이 붙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 역시나 펀더멘털 측면이 아니고 확실하게 어느 정도 테마성이 짙은 종목인 만큼 대선 관련 테마 2012년도 한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러한 이슈를 기대치를 걸고 이 종목을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종목 특정 어떠한 인물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변동성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선 관련된 테마로 만약에 접근을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뭐 UCC 관련주라든가 복지 관련주,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종목군으로 차라리 갈아타신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으로 좀 손절을 하셔도 어느 정도 다른 종목군에서 빠르게 좀 손실을 만회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6% 급락하면서 3,900원 라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강한 압박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손절하시고 나머지 그 다른 종목이라든가 다른 테마로 갈아타시는 전략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또 한 종목 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문의 들어와 있고요. 8,000원에 50% 가지고 계시다고요? 보겠습니다. 예, 사실 뭐 엔트 관련주 해서는 3사가 있죠. 이제 SM이나 YG, JYP가 있는데 사실 그 최근 1월 달에 반등을 했었습니다. 반등을 했었는데 약간 흐름세가 좀 주춤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엔트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K-팝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주가 계속적으로 갈 수도 있고 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한류 열풍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JYP 쪽 박진영 사단 아니다 그래도 SM이나 YG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중국이라든지 브라질, 남미, 유럽, 뭐 미국까지 다 공략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 자체에서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좀 괜찮았는데 작년에 워낙 달려가지고 조금 쉬고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12월 달에 어느 정도 좀 소외됐었기 때문에 연초 반짝적인 반등세는 나왔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원더걸스 같은 경우가 약간은 미국에서 활동하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국내에 들어와 있던 뭐 제가 이제 걸그룹 리스트를 다 뽑아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역시나 기존에 이제 있던 소녀시대나 그따 다른 타 그룹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많이 부각되지 못했지 않나. 그것이 JYP가 조금은 고전한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엔트주 같은 경우는 굳이 순위를 따져서 YG가 어떻고 SM이 어떻고 JYP가 누구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렸고, 지금같이 약간 대선 테마 때문에 시장이 흉흉할 때 오히려 반사이익을 노리고 단기적인 매기세가 조금 쏠릴 수 있다는 데에서 제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리면서 보유 의견 같이 드리겠고요. 최근 한 SM이나 YG 세 종목이 전부 다 좀 한 15% 올랐다가 연이틀 조정 보인 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매기 자체는 다시 한번 K-팝 열풍을 선두로 해서 반등 모멘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러운 희망을 가지면서 추가 매수하라는 소리 못 하겠습니다만은 보유는 하십시오. 예. 자, 이번에는 전화 한 통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대한통운 85,000원 30%. 대한통운을 85,000원에 30% 사셨고요. 예, 예. 예, 주당 4,500원 수익이 나고 계십니다. 축하드려요. 예. 아니, 예. 근데 이거 지금 내 목표 주가를 한 10만 원 잡았는데, 10만 원이요. 예. 예. 어떻게 그때 거기까지 가겠는가? 흐름만 보면 뭐 얼마 안 있어서 10만 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겠죠? 단기적으로 보고 사신 겁니까? 예, 저는 기간에는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이 그럼 목표가 10만 원 잡아도 되는 건지만 여쭤보면 될까요? 예, 그 하 팀장님한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이번 차례는 신기현 전문가신데 그럼 두 분의 의견을 다 전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신기현 전문가님부터 분석해 주시고요. 네, 우선 뭐 대한통운 같은 기분 안 경우 나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성장성이라든가 그리고 주가 상승 탄력도가 현재는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한 1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뭐 충분히 좋은 그런 목표 주가를 잡았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역시 대한통운 같은 경우 최근에 좀 급등 흐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택배 업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설 연휴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 그리고 설 연휴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한 10만 원 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1.6%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한 200일선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뭐 이러한 그 호재성 재료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그 상승 추세를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단기적으로 목표가 한 10만 원 계속적으로 잡고 매매 전략 취하신다고 한다면은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5일선을 타고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신기현 전문가는 10만 원 돌파 단기에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셨고요. 하창목 팀장님은 어떠십니까? 예, 일단 뭐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최근에 어떤 뭐 물론 12월 말에 CJ 쪽에서 자금이 넘어갔고 이제 매각 자체가 거의 마무리됐다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시장 분위기 자체는 그런 부작실성이 좀 해소됐다는 것에 대해서 큰 점수를 줬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설날 특수를 앞두고 나서 실제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그 택배 산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실 길게 보면 물류 산업 자체는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통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번 핑계거리가 상당히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주가도 7만 원 초입에 있었고 CJ가 매각도 완료됐고 그리고 설날이 완료됐기 때문에 주가를 밑에서 기관 쪽에서 올리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쉽게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을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보수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우리 시청자님 그 매수 가격 자체가 또 85,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냥 10만 원을 놓고 기다리기에는 저는 좀 부담스럽다 말씀드리면서 요 9만 원 오늘 지금 현재 수준 가격 아침 고가보다는 조금 밀렸습니다만은 요 정도 가격에서 최소한 매수한 물량이 한 80% 정도 70%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고, 정말 롱텀 투자라 그래도 한 번은 조금 기다렸다가 재매수 공략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다소 달랐는데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S에너지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한 가격이 16,000원이시고 비중은 10%십니다. 매수가보다 좀 많이 눌려 있어서 지금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신기현 대표 봐주십시오. 네, 오늘 장 전반적으로 태양광 관련 업체에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반사 이익이 이 태양광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태에서 매수가 대비 많이 떨어진 상황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점 추가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데 이런 발 악재가 만약에 불거진다라고 한다면 유가 급등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태양광 산업에 대한 호재성 재료로 인식이 될 수 있는지는 조금 판단이 안 쓰는 그런 상황인 만큼 S에너지에 대해서는 비중 다행히 좀 작으신 것이 다행이신데 우선은 그냥 이 비중 그대로 한 10,000원대까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비중 확대는 조금은 좀 자제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종목 상담 진행했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만나 북한의 개방과 국제사회로의 참여를 위해 끊임없이 설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원 총리가 김정일 사후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냉정하게 대응하고 자제를 유지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남북관계가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육자 회담 재개와 김정은 체제 등에 대해 속 깊은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당 정강에서 보수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포퓰리즘에 맞서라는 문구도 빠진 대신 공정경쟁, 공정시장, 분배 정의 등의 표현이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대위 정강 개정 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 초안을 논의한 뒤 비대위 전체 회의에 넘길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고기 유통 전 분야의 가격 왜곡 가능성을 조사해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산지 속값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유통 경로와 높은 판매 마진으로 정작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공정위는 소고기 도축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유통 단계별 판매 마진과 백화점, 마트, 식당 등 판매 업소별 가격 경쟁 등의 결과를 조사해 결과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조합원 분신 사태의 합의점을 찾아 오늘부터 정상 조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분신 사태로 인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 등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돼 마라톤 협상 끝에 접점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분신 사태와 관련한 요구안을 놓고 벌인 회사 측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자 어제 엔진 공장 조업을 전면 중단했고 주 야간조 잔업과 주말 특근도 거부했었습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그리고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는 글로벌 투데이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